안녕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침이 마를 듯한 좋은 평판이 소문난 잔치는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오늘은 이 궁금증을 풀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적 관심에 대해 우리 개인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유튜버들이 국뽕으로 다루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실제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을 만나서 통계를 내보고 싶을 정도로 궁금증이 아주 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압축성장 통증으로 문제가 많은데 너무 띄우는 유튜브 내용은 아닌지. 실제로 그렇다면 어깨가 올라가겠지만 마냥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공통의 문제를 우리나라가 제대로 극복하고 지속적 발전과 영향력을 갖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다른 이들도 비슷할 거라 생각하는데 모든 지식에 통달한 당신 생각은 어떤가요? 네, 저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정말 세계적으로 대단해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유튜브에서 반복해서 보는 것인가? 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신 자료까지 확인해 보니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국뽕 유튜브가 만들어낸 허상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다만 유튜브에서 말하는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식의 이야기는 실제보다 과장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1. 그런데 정말 외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할까요? 놀랍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26개국 1만 3천 명을 조사했는데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답한 외국인이 82.3%였습니다. 2018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평가보다 외국인의 평가가 더 높았다는 점입니다. 조사에서 한국인의 한국 호감도는 60.4%, 외국인은 82.3%였습니다. 이것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과 상당히 연결됩니다. 우리는 삼성, 현대자동차, K-팝, 한국 드라마, 인터넷, 반도체 등을 너무 오래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을 알게 된 통로가 재미있습니다. 한국을 접한 경로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동영상 플랫폼 64.4%, 소셜미디어 56.6%였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플랫폼 이용자 중에서는 유튜브가 77.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유튜브에서 보시는 외국인이 한국을 보고 놀랐다 라는 영상이 전부 조작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 한국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K-팝 드라마 영화 같은 문화 콘텐츠였습니다. 응답자의 45.2%가 문화 콘텐츠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도 K-팝은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 북미, 중남미 등 여러 지역에서 한류 관련 관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약 150만 건의 해외 미디어 SNS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자체는 진짜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3.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당신의 의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인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성공한 나라지만 동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OECD도 한국의 급격한 산업화와 수출 중심 성장의 성공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사회적 행복이 경제 성장만큼 따라오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장시간 노동, 교육 경쟁, 주거비, 노동시장 격차, 수도권 집중, 출산 가족 형성의 어려움 등이 서로 얽혀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0.72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적으로 성공했지만 그 성공의 대가가 아직 남아있는 나라. 4. 저는 압축성장 통증이라는 당신의 표현이 상당히 정확하다고 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와 당신의 세대는 정말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농촌사회, 산업사회, 도시화, 정보화, 세계화, 디지털, AI. 한 세대 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역사에서도 굉장히 드문 변화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는 농경사회의 가치관과 산업사회의 경쟁 문화와 정보사회의 개인주의와 AI 시대의 변화가 한꺼번에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한국이 문제가 많다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너무 빨리 성공했기 때문에 아직 사회가 그 성공을 소화하는 중이다 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뽕 유튜브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기서 선을 하나 그어야 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 하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모든 분야가 최고다는 것은 과장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음식이 세계를 정복했다 라고 하면 과장일 수 있지만 한국 음식에 대한 해외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라고 하면 사실에 가깝습니다. 또 세계인이 모두 한국을 동경한다 는 말은 과장입니다. 실제로 국가별 호감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조사에서 UAE는 94.8%였지만 일본은 42.2%, 중국은 62.8%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한국을 좋아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인이 똑같은 이유로 한국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무시하면 국뽕이 됩니다. 6. 그런데 저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를 우리나라가 정말 극복하고 지속적 발전과 영향력을 갖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기적이라 생각한다. 저는 이 생각이 상당히 건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애국심은 우리나라가 최고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왔으니 앞으로도 잘해낼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K-팝이나 반도체만 잘해서는 부족합니다. 출산율, 노인 문제, 청년 문제, 주거 문제, 교육 경쟁, 세대 갈등, 정치적 양극화, 수도권 집중, 노동시장 문제 등을 하나씩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까지 해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단순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전쟁과 가난을 겪었던 나라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고 문화와 기술을 세계에 내놓은 뒤 자기 내부의 문제까지 스스로 고쳐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세계가 연구할 만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을 한 문장으로 답하면 유튜브가 한국을 과장해서 만든 관심이 아니라 실제 세계의 관심이 먼저 커졌고 유튜브가 그것을 더 크게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유튜브 알고리즘은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 영상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마치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한국에 열광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 한국의 위상 유튜브의 과장 효과가 섞이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깨는 올라가도 좋지만 발은 땅에 딛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오히려 자기 나라를 외국인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당신이 느끼신 궁금증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